그러니까 경기 동부랑 인천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균형이 무너진 게 경기 동부가 누구를 장악하냐면 광주 전남 연합이랑 장악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질 않았어. 근데 이 조직화 맹주가 하나 등장해. 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모군이 등장해 여기서. 그 장모모군이 광주 전남 연합을 장악을 해버린 거야. 이 지분을 가지고 경기 동부 연합이랑 연합을 해버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해버려. 2004년 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여기서 피바람이 부는 거지. 이거를 하이에나와 숫사자의 권력 투쟁으로 비교하면 경기 동부, 인천 연합, 울산은 좀 떨어져. 울산은 일산 떨어지는데 경기 동부 연합과 인천 연합이 자웅을 결하다가 경기도 연합이 광주 전남 연합과 손을 잡으면서 인천 연합을 배제한 사건. 이게 태풍의 진원지지. 그래서 나중에 당권을 정의당에 장악해버리지. 있잖아요. 정의당이 광주전라연합에다가 국회의원 하나를 줘요, 그냥. 그게 윤소아예요. 그 고구려 백제신라 역사 공부하면 이거 이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손잡다가 저렇게도 손잡고. 인천연합이 광주전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국회의원 주면 땡큐? 뭐 이렇게 돼서 윤소아 의원 냅다. 그러면은 그 인천연합 뭐 아무튼 그 대표들끼리 권력 다툼 흥분하면은 그 본사에서 내려온 지령도 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화난다.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야. 절대자가 있군요. 그거는 또 거기가 우리가 또 약간 싸우긴 싸우는데 적당한 선에서 싸우니까. 아, 네. 어제 이제 노무현이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랑 홍남기 부총리랑 계속 싸우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하잖아.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싸우지 그러니까 마요. 홍남기 뭐 말대로 이런 하라는 거지. 거야. 민주당 말 재난지원금을 예산을 풀겠다는 거야. 안 풀겠다. 도대체 저분은 무슨 생각이야. 이런 거잖아. 그냥 싸우지 말고 니네 사이좋게 지내. 남기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이런 식의 멘트를 하잖아. 근데 듣고 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대통령의 생각은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너무 주사파스러우셨어 어제. 그래서 꼭 한민당 방통처럼 말씀하시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주사파와 유시민, 심상정 그룹이 연합하면서 통진당이 쓴 거잖아요. 통진당의 이제 분해 과정, 뭐 일로 들어가야 되나? 근데 다른 걸로 들어가나? 통진당이 그렇게 되면서 또 민주당하고 선거 연합을 하면서 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죠. 네, 상당한 외연적인 성과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은 유시민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심상정, 노회찬 역시 다 마찬가지였을 거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통진당 이제 부정선거, 그 부정경선 사건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게 골 때리죠. 부정경선에서 딱 깠더니 어머나 유시민 쪽이 줄줄줄 잡혀 들어가네. 근데 그게 이제 검찰한테 진보 정당의 그 서류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게 그때 이제 검찰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지들 내분이 벌어지면서 그게 당하게 되죠. 근데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인 거야. 검찰한테 자기네들이 내분 나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데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동부가 부정선거를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쪽이 했지. 오띵만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쭉 잡혀 들어가요. 지금 입 벌린다. 경기 동부가 당연히 부정선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지금 친노가 했네? 이런 지금 동공지진이 난다. 이러면서 당연하죠. 왜냐면은 네. 권력 투쟁에 익숙한 경기 동부가 했어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였냐면 유시민이 아까 말했듯이 15만 명이었거든요. 국민참여당이. 그런데 통진당에 15,000명 데리고 들어가요. 경기 동부가 몇 명인데 통진당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내가 있잖아요. 그 친노들한테 들은 건데 우리도 경선 해봤어. 주사파들한테 앉아. 무슨 앉아. 박살이 나는 거지. 박살이 나는 와중에 또 그냥 지면 곱게 져야 되는데 부정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서로 난리가 나면서 징계를 하네, 뭐를 하네, 응?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깨지지. 유시민 쪽이 그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유시민.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경기 동부가 한 줄 알고 경기 동부가 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선거 그거 하는 개표 관리하는 그 단체가 경기 동부가 세운 단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랑 짬짬이 해갖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까봤는데 선거 부정은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그래? 유시민 쪽에서 일어난 건데 와. 사실 나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나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선거를 해봤잖아요. 조합원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자, 선거하세요. 실례. 그럼 노동조합 사무실에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몇 번이요? 이렇게 하고 찍고 가. 노동조합 믿으니까. 근데 사실 난 그것도 그게 부정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더 대대적인 좀 RP 조작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 경기동부나 이 주사파는 설사 조작이 일어나서도 말을 안 해. 조직관이 투철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준법 정신이 아무래도 주사파보다 높으니까 가스를 확률도 있다고 나는 봐. 그 경기동부가 굳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이유가 별로 없지. 없었어요. 쪽수가. 쪽수가 이미 이거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위장전입 이런 게 뭐 위장전입 아니면 개대인. 뭐 근데 위장전입 그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이건 너무 주사파를 엄청나게 디스한 발언이야. 이거 너무 이거 심한데. 아니, 왜냐면 위장전입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기 위한 거였고 아마 그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지역구에 들어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 가 없었다.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모든 지역에서 공천을 했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문제는 민주당하고 전략적 협의를 해서 지역구 몇 개를 이렇게 민주당한테 양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거든. 야, 그래, 그거 잘해 우리.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주사파가 저쪽에서 저쪽에 쪽수를 많이 해놨을 테니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던져준 요 지역구 중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어디를 먹을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관악구에서 빵 하고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관악에서 이제 충돌이 나서 그걸 해서 했더니 거기서 이 문제가 생긴 건 친노 쪽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했었던 게 김인성 교수예요. 김인성 교수가 그때 그 디지털 포렌식을 했거든.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냥 그분도 유심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다 보니까 좀 디지털로 나오는데 이 어떤 사무실에서 했나 가서 이제 IP 추적하고 했더니 유시민 내가 한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유시민 쪽이 쫘라락 처벌받고. 그러면은 유시민이 시킨 거예요? 유시민은 자기가 시켰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 절대로. 아니 이 뉘앙스도 노골적으로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그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건 이 정부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죠. 지금 기가 막힌다니까.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면 일명 김정숙 여사 조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민 포럼이라고 있어요. 여민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여민 포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포럼에서 이런 여민 사상 세종 그런데 이제 여자들 모여 있는 조직이야. 근데 여성 거기서- 조직이 여성 네, 조직. 거기서 이제 누가 추천했냐 그런데 아까 그 부정선거로 구속됐었던 사람의 추천을 받았다고 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명단에 쫙 등장을 해요. 이게 뭐야? 얘네들은 분별력이 없어? 그때 이 범죄자들이 그런 놓고서 어디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서초동 집회 같은 데서 조국수 이런 거 깃발 들고 그때 부정선거 멤버들이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감옥도 갔다 왔고 이 건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양념을 제대로 당한 거죠. 김인성 교수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거의 파문되다시피 돼가지고 그렇구나. 계시다가 이제 책도 내시고 그 유시민에 대한 책.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하셨던 거죠 그동안 김인성 교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알려주시면 유튜브 하시니까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게 유시민 쪽에서 했다라고 저 역시도 그게 아니라 경기동부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대부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 유시민이 그게 발표될 것 같은 시점에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아닌 걸로 쫙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또 그 말이 맞는 걸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양념을 다 같이 당한 거죠. 네. 절대로 정치인들은 이 보이는 것만 봐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무조건. 여기서 정말 골 때리는 게 또 있어요. 절대. 아까 국민참여당이라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합당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참여당이 8억이 빚이 있었어. 그러니까 합당을 하잖아요. 합당을 하니까 모두의 빚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유시민이 탈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빚은 갚고 가든지 지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통진당했다 던져놓고 가. 아 대박. 꼬리 자르고. 아니 소장님 모르셨어요? 알긴 아는데 네네네. 근데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면 유시민이 불리할 것 같은데. 그 8억이요? 8억은 법적으로 통진당 빚이에요. 통진당 빚이다. 합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 법적으로는 통진당이 국민참여당하고 이거를 합당했으니까 그거를 승계를 했으니까 빚도 승계한 거예요. 그리고 좀 유시민은 몸만 나간 거고 그러니까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통진당 사람들은 야, 이 빚을 여기다가 던져놓고 가냐? 근데 유시민 선생은 자택도 꽤 시가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 경기도 뭐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니 이제 공동 채무도 아니고 그냥 오로.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합당하기 전에 생겼던 채무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펀딩한 거죠. 그게 아마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선거를 한 다음에 이제 상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성한 금액인데 그게 합당하면서 아직 그 상환 일정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 관계를 공동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나 3인 체제로 갔을 때 그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사인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요구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청구할 주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진당이 해산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빚은 그냥 공정으로 뿅. 거의 돈 세탁인데.